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수소 승용차보다는 수소 상용차가 정답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소 경제 지난 정부부터 굉장히 활성화돼서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수소 경제하게 되면은 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가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는 뭐 수소차라든지 수소 발전기 같은 것들이 아마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국한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이제 모빌리티 쪽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들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수소하게 되면은 미래 모빌리티의 한 수단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산소, 지구상의 공기 중에서 무궁무진하고요. 수소도 각 지구를 이루고 있는 각종 물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석유 자원 같은 데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수소라는 것이 이 에너지 소스가 아니라 에너지 캐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넣어서 이걸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수소를. 그러나 수소도 무진장이고 산소 무진장이고 이게 결합되면 물만 나오고 찌꺼기는 없다 보니까 이 지구상을 이루는 에너지 리사이클링 측면에서 완벽한 시스템이 수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궁극의 어떤 모빌리티 자동차는 수소차로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100% 수소차는 아닙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모빌리티는요. 경소형은 전기차로 갈 것이고 대형은 수소차로 간다라는 것이 하나의 공식입니다.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 보면은 가솔린과 디젤 양분화되고 있죠. 역할이 틀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기차와 수소차가 역할을 달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기차의 시대죠. 수소차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립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 과제가 상당히 많고요. 문제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는 문제점이 많이 해결되고 있고 또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면서 완전한 무공해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중에서 우선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는 수소차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난 한 8년 동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소차 하게 되면은 양산형으로 판매하는 것은 단 두 가지뿐이 없죠. 현대차의 넥소와 도요타의 미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혼다의 클래리티가 있었는데 3년 전에 판매가 거의 안 되다 보니까 단종을 했죠.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판매되는 약 3만 대, 3, 4만 대 정도의 수소차 중에서요. 70% 이상 차지하는 것이 현대차고요. 나머지 25%가 도요타 차입니다. 이 단 두 가지입니다. 근데 7, 8년 동안에 여러분들 넥소 후속 모델 보셨습니까?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술적 개발도 쉽지도 않고 또 연료전지 스택 우리가 수소와 산소가 결합이 돼서 나오는 에너지가 나오는 에너지원 소형 발전기를 스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소 연료전지 스택의 개발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수명 4, 50만 킬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고요. 또 한 번 충전시켜서 갈 수 있는 거리도 900에서 1000km는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보다 급증하기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내년, 내후년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즉 국내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수소 충전소 하나에 짓는데 30억씩 들어가는 국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갔죠. 이거 작년 말로 인해서 140기 정도가 지어졌고요. 올해 한 160기 정도가 로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전국에 판매된 수소차가 능동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수소 충전소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비용이 기하급수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의 가격은 1.5배에서 2배, 또 최근에 들어와서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가격을 낮추면서 보조금이 없이도 내연기관차와 가격이 비슷해진다는 논리로 가고 있는 것이 전기차입니다. 그러나 수소차는요, 내연기관차 대비 지금 현재 3배에서 4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나머지 다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태죠. 혈세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대한민국은 시장이 굉장히 좁습니다. 대한민국은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입증한 모델을 해외 시장에 수출을 해서 먹거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죠. 말씀드린 대로 도요타의 미래뿐이 없습니다. 또 어떤 나라들도 그렇게 수소 충전소가 있을 필요가 없죠. 수소차가 없으니까요. 또 양산형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시범적으로만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수소차의 미래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이 수소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소차는 미국과 유럽이 수소차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만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술은 있지만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촛불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촛불은 자기 몸 태워서 거름되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방향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 정부부터 저도 각 정부의 정책을 자문해 주면서 수소차는 승용보다는 상용에 맞는다고 어필을 했어요. 이미 투자를 많이 했고 활성화가 돼 있고 또 국내에서 10여 개의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 협의체도 만들어져 있죠. 어느 나라보다 앞서가 있고 모빌리티 연료전지 스택은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분명히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돈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 5월에 이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결정을 새로 지은 것이 지금까지 정부에서 진행하던 수소 승용 모델보다는 상용 모델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정확히 맞는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 보급형은 전기차가 무공해차로서의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고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가격도 높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사용되는 이 산소는 공기 중에서 추출하면 되지만 수소는요, 부생수소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죠. 부생수라는 얘기는 이 일반 석유자원에서 찌꺼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부생수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주로 수소차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소차가 궁극의 차라고 얘기를 하면서 석유자원에서 수소를 뽑아낸다. 사실 설득력이 떨어지죠. 창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레이 수소를 개량을 해서 한 7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말하는 꿈의 수소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린 수소 쪽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는요, 물을 전기분해하는 수전의 방식을 이용을 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물을 전기분해할 때 들어가는 전기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같은 무공해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나오는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말은 좋지만은 실제로 구현되는 부분들, 대량으로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거 기술 개발을 하면 20년은 걸릴 겁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그린 수소는 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자, 물을 전기분해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쓴다 그러는데 그러한 전기에너지가 있으면 전기차를 쓰지 왜 수소차를 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변명거리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수소를 하는 이유는요, 전기에너지는 오래 저장할 수 없지만 수소는 오래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에너지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의미는 꼭 수소차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하긴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일반 승용은 쓸데없이 전국적으로 비싼 30억 이상의 비용을 들이면서 수백 수천 기를 깔 이유가 없죠. 충전기는 훨씬 더 저렴한 전기 충전기를 쓸 수가 있는데 수소 충전소는 님비 현상도 커서 지금까지 140여 기만 보급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일반 승용차는 전기차 같은 대체품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형 차는 전기차로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용량이 대형차일수록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면서 비용도 급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럭도요, 3.5톤 트럭까지는 아마 전기차가 구현이 가능하지만 더 큰 거를 전기 트럭으로 만든다는 것은 비용의 낭비가 상당히 큽니다. 요새 보면 유럽에서 볼보라든지 10톤이 넘는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만들어내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문제점도 상당히 큽니다. 왜냐?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상황이고 보조금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오직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무공해라는 의미로 부각되고 있지만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가려져 있는,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유럽의 이 대형 트럭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요, 이 중대형 트럭에 대한 보조금을 만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국내 업체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아낀 국민의 혈세를 수입하고 있는 대형 트럭 전기차에다가 보조금을 줄 리가 없기 때문에 아직 보조금 정책을 대형을 만들어내질 않습니다. 도리어 대형 쪽은요, 전기차의 이 배터리 용량을 키워서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수소 연료전지 스택을 얻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수소 트럭과 수소 버스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이 대형 수소 상용 모델로 이 결정을 하면서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일반 승용 모델은 그렇게 증가를 시키지 않고 도리어 이 수소 버스라든지 수소 트럭이 급증하고 있는 것들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방향이 바뀌었다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화물차 같은 거를 수소 트럭으로 만들었을 때 버스도 그렇고요, 차고지 중심으로 해서 충전소를 만들면은
님비 현상도 해칠 수가 있고요. 또 아무 곳에나 깔지 않아도 얼마든지 비용을 절약하면서 효율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형 쪽이라 하면은 수소 버스를 필두로 해서 수소 트럭, 수소 트레일러, 수소 트램, 기차, 선박,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건설기계, 중장비 쪽이죠. 호크레인이나 브로드저 같은 거를 수소 시스템을 쓰게 되면은 노후화된 디젤, 배출가스의 어떤 심각성을 없앨 수 있는 부분들, 이거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를 만들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소 트럭 같은 걸로 만들게 되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액션트 같은 경우에도 3년 전부터 스위스를 비롯해서 유럽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국내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또 수소 청소차라든지 다양한 모델 대형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정비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물량은 일반 승용차보다도 이 해외를 수출할 수 있는 것이 수소 트럭이나 트레일러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해당 나라들도 충전소를 아무데나 이 충전 설치하지 않고 차고지 중심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있으면서, 또 노후화된 디젤을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이어서 환경적인 개선 효과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앞으로 정부는 승용차보다도 상용차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 그리고 관련된 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거. 또 동시에 예전에 그런 얘기 많았었죠. 국내에서 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것들이 전기 버스 같은 경우에도 60%가 중국산 전기 버스에다가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너무 해외로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죠. 이런 것들도 수소 버스를 많이 보급함으로 인해서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쓰인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소는 상용으로 가는 게 맞고요. 또 이 전기차도 세계적으로 현대기아차를 필두로 글로벌 퍼스트 무버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수소도 퍼스트 무버가 돼서 우리 미래의 일자리 창출과 먹거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수소 상용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을 바라고요. 또 정부의 움직임 앞으로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